오늘 18번째 강의는 리스크 관리와 레버리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시스템 트레이딩에 진입을 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스템 트레이딩에 진입을 할 때 저는 시스템 트레이딩 로직이 3일 연속 손실이 났던 날 이후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것이 손실과 수익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3번 정도 연속으로 난 날 이후에는 수익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입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처음에 가용자금의 80%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 80%를 투입했던 이유는 동일한 계약수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 가용자금의 100%로 투입을 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 다음날은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손실난 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3번 정도 손실이 날 경우를 가정을 해서 80%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같은 회사에 그때 근무했었던 시스템 트레이딩에 좀 앞서갔던 한 3, 4년 정도 먼저 그 시스템 트레이딩을 시작했던 사람이 와서 지금의 이런 가용자금의 80%를 선물이라는 상품에 진입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 리스크 관리가 이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용자금의 25% 정도를 투입해서 매매하는 것이 적정한 리스크 관리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어차피 제가 번 돈이 주식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잃어도 상관없다. 저는 80%를 투입해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선물 매매를 시작한 이후로 3개월 만에 거둔 수익이 80%였습니다. 물론 이때 25%의 자금만 투입을 했다면 25% 정도의 수익밖에는 거두지 못했겠죠. 이 문제는 결국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80% 투입한 게 더 잘한 거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리스크 관리와 레버리지를 쓴다는 것은 저는 인내와 몰빵이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은 이런 레버리지를 크게 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10억 수익이나 100억 수익이라는 것이 그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뭐 기관이나 이런 쪽처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오히려 기회가 올 때까진 기다리겠다. 기다리다 기회가 왔으면 나는 레버리지를 크게 써서 그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레버리지를 쓸 경우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확실한 매매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매매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변곡점 매매를 한다. 변곡점 매매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고요. 변곡점 매매를 할 경우 내가 변곡점이라고 생각되는 타이밍보다 한 번 더 기다렸다가 진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게 실제 변곡점이 돼서 그냥 장이 돌아버렸다. 그러면 그 기회는 이제 다음에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한 번씩을 늦춰서 이 한 번이란 게 만약에 내가 틀릴 경우는 이제 손실이 되니까요. 그 손실의 기회를 한 번에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한 번 피한 후에 기회가 오면은 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모든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는 단기 투자에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용을 써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보유한
장기 투자다. 이런 경우에는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되고요. 뭐 당일이나 하루, 이틀, 3일 정도의 어떤 단기에 투자할 경우에만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매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 인내라는 것인데요. 변곡점을 매매하려고 할 때 한 번 내가 진입하고 싶은 타이밍에서 한 번 더 쉬고 다음 타이밍을 진입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더 극단적으로 간다면 두 번 쉬는 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내가 이것은 진짜 이 주식의 최저점이다 라고 생각되는 매수 타이밍에서 한 번 더 하락이 되면은 들어간다. 어떤 천연가스나 유가 같은 것이 많이 하락했다. 매수를 하고 싶은데 하는 그 타이밍에서 한 번 더 하락할 경우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을 늦추는 거죠. 물론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이 맞아서 그때부터 이제 전환이 되면 나는 이 기회를 놓쳤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뭐 수익도 손실도 안 나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보았던 타이밍에서 한 번 더 얘가 하락을 한다면 더 좋은 매수 타이밍에서 손실을 한번 피하고 더 좋은 매수 타이밍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 제가 보통 해외 선물에서 나스닥을 400계약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큰 계약수로 들어가면 나스닥을 100계약 진입해서 할 경우에 4번의 매매를 겪어야만 거둘 수 있는 수익을 400계약을 진입할 경우에는 한 번의 매매로도 그 수익을 거둘 수가 있죠. 물론 손실이 날 경우도 똑같이 4배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버리지를 크게 어떤 큰 계약수로 들어갈 경우에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손절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400계약을 손절을 안 지키게 될 경우 제 생각이 틀리게 되면은 굉장히 손실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손절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있는 매매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일 때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400계약씩 진입을 하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어떤 매매 타이밍에 막연히 운에 기대해서 그 진입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시장이 내 눈에 보이고 시장의 움직임이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에 맞을 때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목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